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일요일 잘 쉬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일요일이 슬슬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편하게 저녁 식사하시면서 아니면은 침대에서 어디 이동하실 때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가 뭐가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 일요일날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라서 깊이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이니까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오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했었는데 12,00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른다가 55%, 그런데 이번에도 한 9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번 종가는 3,240이 아니라 3,249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월, 화, 수는 그냥 슬금슬금 눈치 보기를 하다가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은 FOMC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계속 영상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만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와서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은 아직까지 아쉽지만 여기 3260 라인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애를 태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여기만 좀 뚫고 올라가면 3300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살짝 내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월요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월요일날 만약에 한 번 더 뚫고 올라간다면은 이거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윗골이 되고 내려오는 상황, 혹은 그냥 장시작 초반부터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3260은 아직까지도 조금 버거운 위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디어 목요일 아침에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눈치 보기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다음으로는 코스닥을 보시면은 한번 1030을 찍고 난 다음에 쭉 떨어져서 이 하단 쪽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1000 가까이 가면은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분들이 조금 많이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목요일,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날 많이 매수했고, 그 외로는 매도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날 그때 매도를 많이 했고, 나머지는 매수가 조금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금 또한 금융투자랑 비슷한 흐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크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매수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봤더니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거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나올 그 뉴스 시간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한번 상승해서 야, 가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시 음봉을 이렇게 내리 6개를 만들면서 힘이 전혀 없는,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 선이 있죠. 이 121선을 기가 막히게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여기도 두 번, 세 번째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금요일부터 그때 한번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내고 있는데 최근 한 3일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은, 만약에 기리분들이 하반기에도 현대차와 기아의 질주를 예상하신다면은, 혹시나 현대차가 조정을 받아 121선을 닿는 그 정도 라인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차트만 보시지 말고 그 전에 무조건 내가 현대차와 기아, 이런 자동차 기업들을 1년 이상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리분들도 이제 아시죠?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파악하는 실력을 늘려야겠죠. 한번 현대차 주가가 떨어지면 살만한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틀 전 미국이죠. 그때 미국장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산업은 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0.3%, 그 다음에 S&P는 0.2% 상승으로 뭐야 조금 상승하고 말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셋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을 받아서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주를 주목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국내 증시가 기존 성장주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가속화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내수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자,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백신 도입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19%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 물량은 1,500만 도즈를 넘어섰고, 정부는 6월 말까지 1,940만 회분, 3분기까지는 1억 회분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간다면 여름까지도 혹시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 정도면 진짜 코로나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건 기레이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모두토에 대해서 살짝 다뤄봤죠. 그래서 모두토 아니면은 항공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말고 코로나 종식 수혜주 중에서 아직 덜 오른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날 기업들을 공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거를 추천한다고 하는군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 주식 중심의 대응을 공고한다며 자동차, 의류, 면세점, 카지노를 관심 업종을 꼽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플러스 화장품도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일부 FOMC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빈도수가 높아졌지만 해당 이슈는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어 이번 FOMC 회의 이후 8월 잭슨홀 회의 전까지는 테이퍼링 경계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이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고 있는 점도 위험 자산 가격에는 우호적인 재료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FOMC에서 결국 별거 안 나올 것 같아, 결국은 8월까지 질질 끌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리분들도 최근 들어서 느낄 겁니다. 근데 FOMC 뭐 해가지고 이번 달에 변동성이 크다더만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겁니다. 이렇게 그냥 다들 낙관하고 별거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아침에 딱 FOMC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 물론 그런 확률은 적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욕심내서 이번 주에 바로 쓰지 마시고 FOMC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금요일날 미국이 좋게 끝났으니까 이제 월요일 아침에는 조금 상승 출발을 예상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가가 그냥 윗꼬리 달고 내려오게 되면은 한동안은 또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혹은 거기서 뚫고 쭉 올라가게 된다면은 3,300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나 FOMC가 목요일 아침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혹시나 거기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번 주까지도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개별 종목은 가는 애들은 또 갑니다. 그렇다면은 연기금과 외국인이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지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들이 이번 주 동안 열심히 산 종목들 1위 카카오, 삼바,
하이브, 효성TNC, SK, 네이버, SK바이오팜, 두산퓨얼셀,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만도, 금호타이어, 현대위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CS윈드, 현대오토에버, HMM, 현대로템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자, 여기서 공부할 특징주가 뭐가 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 효성TNC, 금호타이어, 두산퓨얼셀, CS윈드, 현대오토에버, 현대로템, 이거를 한번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외국인들은 LG화학을 압도적으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이렇게 1, 2, 3, 4등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LG화학 매도 리포트를 내서 그때 이틀 동안 10%인가 빠졌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다시 저가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1위로 압도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싸가지 없다. 물론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외국인 A가 매도 리포트를 냈다고 외국인 B가 무조건 팔 이유는 없겠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거 팔 거 아닌데 그냥 저가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개인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기아, 셀트리온, LNF, 페노션,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휴재, 현대건설, SKC,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저는 이거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이제 다시 2차전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리분들이 심사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특징주입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휴재, 현대건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 이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개인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러면 또 뭘 샀나? 그걸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포스코,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LB루셈. LB루셈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게 정말 저는 끔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매수한 물량이 있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OCI, 대한전선, 두산인프라코어, GS건설, LG전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KB금융, LG,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N을 매수했군요. 자, 이 기업들의 특징은 딱 하나죠. 개인분들이 사는 가격보다 주가는 더 내렸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다 내렸다는 표시거든요. 그 와중에 오른 거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포스코 3.2%가 올랐고, 그리고 금호석유 1.5%가 상승, 마지막으로 OCI는 0.04% 상승이니까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지난주 금요일날 의미 있는 상승을 해내줬는데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벌써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 타이틀만 보고 빠르게 슉슉슉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철강주 주춤하자 자동차주 달릴 준비. 진짜 재밌게 본 뉴스 기사였습니다. 자, 철강 하면은 뭐죠? 원자재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철강주는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철강주는 계속 우상향을 쭉 해왔는데요. 하지만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요?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철강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동안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자, 기리분들 아마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포스코 최근 주가 엄청 빠졌죠.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진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 기간 동안 슬금슬금 올라서 저점 대비 한 10몇 프로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란 철강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하나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진짜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 두 개 섹터 철강주 그리고 자동차주의 매도 타이밍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올라가면은 철강주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100% 하루하루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철강주가 다시 상승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한 이게 일주일 정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주가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다면은 그때는 자동차주가 야, 여기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혹은 그 반대로 시간이 조금 흘러 자동차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철강주는 슬금슬금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그때가 바로 자동차주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군요. 옐런 또 금리 상승 용인 발언. 이때 시장이 살짝 흔들렸죠. 금리 상승은 결국에 미국 경제의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때 시장은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재차 상승을 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 기억에는 이 뉴스 한 2주 전에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시간 진짜 빠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인구 55% 백신 접종.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55% 접종, 그 정도면 한 9월쯤이면 할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도 마스크 없는 생활을 노릴 수 있겠네요. 배당주 매력 더 커진다. 고배당 지수 신규 종목 눈길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는 배당주의 매력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 중에 어느 정도는 배당주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배당주 투자의 정말 큰 장점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거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 올라올 때 매수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도 비리비리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기어가면서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거 올라가긴 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매수를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주식은 이제 올라갈 때 힘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북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급등한다고 그때 매수하면 오히려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한 3% 4% 넘어간다. 그런 기업들은 천천히, 그리고 거래량이 없을 때 그때 조금씩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입니다. 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원전주 과열 현상. 그런데 이건 바로 가치주 재료가 소멸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뉴스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에 성장주가 쭉쭉 약진을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날린 게 우주 관련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 우주는 좀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의 아웃사이더였던 우주 관련주도 올라가니까 그때가 마지막 성장주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치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만년 아웃사이더였던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치주도 끝나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장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저 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미리 선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제주 입도객 110만 명, 초호황 맞을 렌터카주 다물까. 이 뉴스를 보고 저 기릿은 이제 렌터카 조금 쉬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함께 렌터카 업종 주가도 같이 뛴다고 합니다. 증권가는 여행 수요 증가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렌터카 업계 호황을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고차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히려 요즘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싼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차를 출고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고 매수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 이유는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SK 렌터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3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주가 하락이 오면은 그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공부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삼성증권에서도 청약 수수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수료로 먹는 게 정말 많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은 균등 배정을 노리는 우리에게는 정말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철강주 랠리 끝났다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다. 자, 철강주 랠리가 끝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보다 53%나 올랐지만 하지만 최근 많이 떨어져서 28%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철강주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충분히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을 꼭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도 찾아온 불청객 이른 장마, 유통업계는 초조. 장마가 오면은 웃는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는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는 업종은 빙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은 울고 그 다음에 가전 또한 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비싼 에어컨을 팔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보다 싼 선풍기를 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와중에 건조기 그리고 제습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기업들은 웃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난주 뉴스 마지막입니다. CPI가 5% 급등을 했죠. 원래 예측은 4.7이었는데 5%로 해서 이거 증시가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이유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한 번으로 통화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다. 두 번째, 지금이 최고다. 갈수록 수치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로는 투자 자금도 많고 중고차가 전반적인 수치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는 임금 상승이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물가 상승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이런 뉴스가 있는 게 불과 이번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굵직굵직한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딱 여기서 3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타항공 14일 본입찰, 세주인 21일 윤곽 나올 듯. 자, 이스타항공을 이렇게 입찰하는데 두 개가 나오죠. 쌍방울 그리고 하림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기리분들은 여기에 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 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다시 주가는 둘 다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절대 변동성이랑 싸우러 가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월요일에는 중국이랑 대만이 휴장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요일에는 이런 일도 있네요. 나토 정상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할 때 유럽 동맹국이랑 사이가 많이 나빠졌었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다시 되살리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도권 중학교 등교 확대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화요일에는 중국에서 외화 지준율을 14년 만에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축 정책 가시화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해요. 이번 지준율 인상은 달러 대비 위안화의 추가 강세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위안화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 더 이상 중국 위안화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우리에게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된다면 환율은 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요일부터는 편의점 택배 가격이 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CU GS25에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날 기대분들이 일어나시면 이 결과가 나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큰 주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국 6.18 쇼핑 페스티벌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6.18 쇼핑 페스티벌은 광군제와 더불어 2대 쇼핑 행사로 자리매김한 행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월 20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최초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모주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그런 거는 다 알려드릴 건데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초 증권 신고서죠. 그래서 6월 20일 전에 청약이나 아니면 상장이 포인트가 아니라 최초 증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크래프톤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이 기업도 중복 청약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크래프톤이 증권 신고서를 내서 중복 청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주 기립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일을 푹 쉬시고 이번 주도 양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